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35,000호예요. 이게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부터 3년 동안 확정적으로. 그럼 이게 신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는 분명히 또 이럴 겁니다. 3+3+3를 한다든지 무한갱신을 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계약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들기 때문에 유통 물량을 더 축소시키는 효과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입주 물량이랑 결합이 돼가지고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매 가격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임대차 시장이다. 답이 없어요. 네, 진짜 노답입니다. 망고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결국에 가격의 상승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 딱히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매매가는 사실 그래도 좀 올라가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건 괜찮아 하시는데 네. 전월세가 오르는 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한 반 정도가 있잖아요. 임차인들.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심각한 거고 뭐 매매 안 사면 그만이지만 전월세는 안 살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보고 뭐 오피스텔 가라는 거냐 뭐 더 멀리 가라는 거냐 이제 바로 이제 불만이 나오는데 네. 이쪽도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전월세 시장.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집값만 잡으면 모두 행복해질 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집값을 잡으면 전월세가 올라요. 네. 자, 2010년부터 2013년 그 기간 동안에 공급도 없었고 금리도 이제 많이 높지 않았는데 집값은 빠졌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수요잖아요. 사람이 매매 아니면 임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매매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전월세로 몰렸고 그때 나왔던 단어가 미친 전세와 하우스 푸어였거든요. 네. 집을 사면은 집값은 떨어진다. 근데 전세는 너무나 많이 오른다. 그때 제 경험으로는 1억 7천 하던 전세가 2년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3억 가까이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심이 이제 흉흉해지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집값을 띄우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여론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집값은 빠지는데 전세가 2배로 올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매는 마이너스 1인데 전세는 플러스 2. 그래서 합쳐서 플러스 1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은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은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0.5, 0.5 합쳐서 결국엔 또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공간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매매로 안 가면 짬짜면 같은 거죠. 짬짜면 같은 네. 거죠. 이게 그리고 뭐 이렇게 반 갈라 가지고 이게 마라맛 샤브샤브 가면은 마라탕 같은 거죠. 예, 마라맛으로 육수가 나오고 허거. 또 맑은 육수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다가 계속 부으면 결국 그게 넘쳐가지고 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매매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매매를 잡으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가기 때문에 전세가 더 빨리 오르게 되는 거죠.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그 희대의 명작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익나님의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 네. 몇 년 전인데 아직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게 매매가 안 오를수록 전세가 더 빨리 오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매매 거래를 막으면 또 전세 수요로도 전환이 되잖아요. 그쵸. 지금 예. 토어제 걸고 투기 걸지고 막 걸어버리니까 네. 지금 뭐 학군지들 위주로 지금 전세가 또 갑자기 막 튀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어딘가 선택은 무조건 강요를 받으니 그렇죠. 핵심은 빈집을 더 지어줘야 뭐 전세로 가든 뭐 그렇죠. 매매로 가든 하는데 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네. 전월세 쪽은 이쪽도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매보다 이 시장이 임대차 시장이 더 심각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그 실거래 데이터가 쭉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10년 전에 전세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25년 그러니까 2015년에 전세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매 가격이 10년 지나서 지금 전세 가격보다 높냐 낮냐.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전세가 싸서 전세를 살았는데 이제 전세만 10년 쭉 살다가 보니까 이 지금 전세 가격이 10년 전에 매매 가격보다 높냐 낮냐 이거를 한번 제가 통계를 뽑아봤어요. 네. 그럼 뭐냐면 10년 전에 집은 전세 가격은 5억이고 집값은 10억이었는데 차라리 그때 10억짜리 10억 살 걸. 사는 게 나았냐 안 네, 나았냐 네.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87%가 10년 전 매매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비싸더라라는 네. 거죠. 그럼 뭐가 이익이냐? 우리 인생이 이제 100세인데 100세 시대 동안 계속
매매 아니면 임차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100백이 현재 나이가 남아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더 유리하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하는 게 갱신형하고 비갱신형. 그러니까 매매는 뭐냐면 제가 한번 사면 그 가격이 영원히 나한테 고정되는 거죠. 네. 10년 전에 샀으면 그 집은 내가 10억 주고 산 거죠. 이게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나는 10억 주고 산 건데 전세는 2년마다 갱신돼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하면 이제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이제 보험 영업하고 그러면 전화 와가지고 한번 보자. 그래서 재무설계 해준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갱신형이 있고 비갱신형이 있어. 근데 갱신형은 처음에 싸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되는 거고 비갱신형은 지금은 비싸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가격을 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익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네. 설명을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매매하고 전세인 거죠. 그래서 뭘 선택할 거냐. 젊을수록 뭘 선택해야 되는 거냐. 이런 네. 거를 빨리 인지하고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계속 늘어나고 서울이라는 이 좁은 공간 안에 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매우 빠르게 이렇게 물이 차오르듯이 가격이 차올를 텐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언제까지 정부가 집값을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집을 사면은 어쨌든 이제 내가 투자한 현금에다가 대출금 이게 네. 이제 픽스되니까 딱 고정이니까 이제 난 대출 이자랑 이제 원금만 갚으면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내가 계산이 쓰는데 근데 전월세로 이제 살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이제 시장의 흐름을 내가 타야 되니까 그렇죠. 급등하고 이럴 때는 또 올려줄 수가 없으니 네. 또 옆으로 이동하고 이사가고 막 하는 것들을 이제 네. 반복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전월세 시장 특히 이제 세입자분들한테는 좋은 분위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2010년 뭐 이럴 때처럼 전세 대란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죠. 정부도 압박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답을 내놔라. 그렇죠. 뭐 대출을 해주든 뭐 네. 월세 쿠폰을 주든 뭘 줘라고 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3+3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탠스가 이렇잖아요. 전세가 많이 올라? 그럼 전세를 규제해. 네, 전세 가격을 동결하자. 그렇죠. 아니 뭐 전세를 아예 없애버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겠죠. 그 2+2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전세 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공급이라고 보면 공급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유통 물량이 있고 시장에 10개가 나와 있냐, 뭐 20개가 나와 있냐. 그러면 20개가 나와 있는 게 아무래도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후보가 되는 집이 100개냐, 200개냐, 뭐 이렇게 100개보다는 200개가 훨씬 낫겠죠. 후자는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입주 물량이 수렴하겠지만, 당장은 내가 전세집 구하는 사람은 10개보다는 20개 있는 게 낫겠죠. 이게 유통 물량이 되겠죠. 이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보면, 이제 신규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7,500, 10,000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3년 이상 지속된다. 네. 확정이다 이게.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35,000호예요. 네. 이게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부터 3년 동안 확정적으로. 입주 물량이 바뀌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왜냐하면 오늘 착공해도 3, 4년 뒤에 입주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확정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신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더 좁아지는 거죠. 왜? 멸시 물량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는 분명히 또 이럴 겁니다. 전세가 올라서 못 살겠다 이러면은 2+2로 한다. 2+2에 2+2+2를 한다든지 뭐 임차인 보호를 더 해주는 쪽으로 가겠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2+2 할 때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순간적으로. 그게 뭐냐면 유통 물량이 반으로 줄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마다 새로 전세 물량이 될 아파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2+2를 하니까 4년마다 나오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2년 주기로 보면은 반으로 주는 거예요, 물량이. 근데 이걸 3+3+3를 한다든지 무한 갱신을 한다?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계약할 수 있는 게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확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을 더, 유통 물량을 더 축소시키는 효과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입주 물량이랑 신규 입주 물량이랑 결합이 돼가지고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매 가격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임대차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거부터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네. 뭐 공급이 막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정말 뭐 지금 당장 뭐 모듈러 주택 뭐 얘기 나오고 있지만 네. 그래도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그나마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 도생이나 뭐 네.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 지으면 네. 짧으면 6개월 길면 뭐 1년 반 안에 막 지으니까 그렇죠. 이쪽이라도 지금 하면 좋은데 네. 여기도 지금 전세 사기니 뭐니 해서 분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다주택 규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결국에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뭘로 해결하냐 이거예요. 해결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 답이 없어요. 네. 예, 진짜 노답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테러가 없습니다. 이제 네. 서울은 수도권은 테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버스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정류장에 버스가 설라 그러는데 좀 뛰어야 돼요. 엄청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되는데 다음 버스가 없어. 또는 다음 버스를 타면 9시까지 도착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누군가가 버스를 잡아주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빨리 타고 가야 되니까 네. 자기가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죠.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그 다음 정거장까지 버스보다 빨리 뛰어가면 되거든요. 네. 그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 이런 거죠. 지금 집이 너무 비싸니까 열심히 모아서 전세 2년 살고 2년 뒤에 살게요 라고 하면 두 분이서 열심히 월급을 모아가지고 5천을 모으면 집값은 1억 2억이 더 올라버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 뒤가 되면은 반드시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기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작은 곳이나 더 외곽으로 1시간 반씩 출퇴근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전월세로 가면 되는데 전월세를 하면 완전히 이제는 영영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매매만 잡는다고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현 정부가 뭐 예를 들어 다주택 규제를 뭐 갑자기 푼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전향적으로 네. 비아파트들은 뭐 한시적으로 이제 취득세를 그냥 일반 네. 과세로 한다든지 뭐 그리고 이제 양도세도 뭐 그 중과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아파트만 다주택을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많이 오를 때가 이명박 정권 말렵이었거든요. 그때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게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를 신규로 도입을 하죠. 네. 주차장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호수를 많이 못 하고 이런 것들 주차장법도 되게 많이 완화해주고 제 기억으로 0.5%였던 것 같은데 저리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면 융자도 해주고 막 그래갖고 강남에 막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세를 좀 비싸게 막 놓고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나 또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 내가 저리로 받아가지고 이걸 지어가지고 세를 놓으면 이게 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사서 자기가 다 세를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양을 해서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이걸 사는 순간 아파트를 못 사요. 네. 다주택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정부도 고민을 하겠죠. 결국에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전월세는 안정돼야 되네. 특히 청년들의 전월세가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임차인 보호랑 함께 동시에 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전월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걱정이 이제 토어제를 대규모로 걸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일부 지역을 뭐 풀 수도 있다곤 하지만 어쨌든 다 풀진 않을 거고. 그쵸. 그러면은 지금 해당되는 인구만 한 1,3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 지역들은 어쨌든 거래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전월세 물량이 하나 또 사라지고 실거주자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전월세 시장 불안한 걸 더 불에다 이제 기름을 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제가 있잖아요. 자충수가 돼가지고 더 크게 정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돈이 많아져서 그런 거고 추가로 공급이 적어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건데 네.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럼 결국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금리를 정부가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양질의 아파트를 솔직히 말하면 아파트죠. 네.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값 오르는 거를 이제 국민들의 탓으로 돌린 거죠. 처음엔 다주택 탓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법인 탓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강남의 비싼 집 탓이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다음에 대출 받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까지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집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규제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 돈 어디서 났어? 너 돈 어디서 나가지고 이 집을 사는 거야? 이런 수준까지 갔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르고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자기도 프레임을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이걸 풀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법인에게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준다든가 대출을 더 해주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기 때문에 안 되는지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거 네. 돌파구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을 담을 그릇 코스피 5천 이거까지 생각해낸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들이 짜놨던 이제 그 집값이 오르는 규제의 이제 프레임으로
이주로 인해서 다시 부메랑이 돼갖고 더 크게 돌아오고 있는데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 이거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세나 매매 뭐 둘 다 이제 상승하는 구조로 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얼마나 극단적인 정책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의 어떤 차이 정도. 그쵸. 그게 이제 정확하게 짚고 계신데 저도 걱정되는 게 이게 진짜 시장을 망가뜨리는 정책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네, 예전에 뭐 얘기했던 뭐 구청장이 이제 가격을 임대 가격을 결정해 준다거나, 그렇죠. 뭐 공시 가격의 몇 프로 이상만 인정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진짜 한다거나. 주택거래 허가를 한다던가.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그래서 좀 걱정인데 그렇게 한다고 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줄일 수 없는데 네. 그거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돈을 줄일 수 없고 서울의 공급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밖에 안 되는데 아주 긴 시간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방법이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시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문제인 게 뭐 네. 이제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만약에 이제 전향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 주더라도 어쨌든 단기간에는 이제 멸실 수요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이제 공급하려면 철거하고 이주하고 하면은 한 5, 6년간은 또 집이 적어지는 건데 네. 그럼 이게 또 이제 안 좋은 데다 더 안 좋은 걸 그렇죠. 단기적으로 또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장기로 보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죠. 이 방향으로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되나? 이건 그냥 감수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월세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더 큰 거는 뭐냐면 이걸 함으로 써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요. 네. 빌라 가격이 오르고 구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못 참는다는 거죠, 국민들이. 못 참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이렇게 오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나오는 단어들이 험한 단어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꾸준히 공급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허용해 줄 수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대대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설득을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도 해야 많이 오르는 게 덜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 참아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죠. 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정책들이 막 나오고 뭐 그쵸.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 터지고 막 이러면서 그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책에 의한 자정작용까지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보고 그래서 정권이 이제 네. 이렇게 소멸하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나올 때 네.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